새벽 5시. 김철수는 늘 그랬듯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눈을 떴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김철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 사진이나 꽃병 하나 없는 휑한 병실. 오직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의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올 일도 자신이 나갈 일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김철수는 무감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딸과는 20년 전 그녀가 외국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연을 끊었죠.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그때 내뱉은 자신의 말이 가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자신에게 되뇌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아침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김철수 할아버지?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김철수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운도 말할 이유도 없었죠. 어차피 곧 죽을 사람에게 기분이 좋다 나쁘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오늘은 죽음 준비 프로그램 하는 날인데 참여하실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내 인생 76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죽음 준비를 해. 그냥 가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김철수는 천장을 응시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은 이미 며칠 전에 넘겨져야 할 페이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누가 넘기든 안 넘기든 이제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언제 죽을지 그것만 가끔 궁금할 뿐이었죠. 베개 옆에는 통증 조절용 버튼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 약물이 주입되는 장치였어요. 김철수는 그 버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구나. 이 작은 버튼 하나로 연명하는 것.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김철수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죽음. 그는 눈을 감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그저 하루가 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 김철수는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문틈으로 작은 소녀의 얼굴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었죠.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어요. 까만 생머리에 눈이 똘망똘망한 아이였어요. 누구냐? 김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소녀는 대답 없이 살며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소녀는 조용히 다가와 꽃을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알 리 없는 어린아이가 왜 병실을 찾아온 걸까? 너 누구니? 왜 여기 왔어?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녀는 그저 살짝 미소 지을 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병실 구석에 있는 의자를 살며시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약 30분 정도 소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시계가 3시 30분을 가리키자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김철수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김철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간호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방금 여기 어떤 소녀가 들어왔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녀요? 오늘 병동에 아이 방문객은 없었는데요. 혹시 꿈을 꾸신 건 아닐까요? 아니, 분명히 왔었어. 여기 꽃도 놓고 갔잖아. 김철수가 테이블 위에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확인 결과 그날 병원에 봉사활동 온 학생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시간 소녀는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들고요. 김철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소녀를 쳐다봤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니? 왜 나한테 오는 거야? 하지만 소녀는 역시 말이 없었어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나흘째 되는 날 김철수는 소녀가 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라 소녀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어김없이 3시 정각 병실 문이 열렸어요.
소녀의 옷은 비에 살짝 젖어 있었고 이번에도 작은 들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지 않을래? 김철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역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놓인 물컵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물을 따라 주었어요. 그리고 김철수의 담요가 흘러내린 것을 정돈해 주었죠. 김철수는 점점 이 낯선 방문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모르는 아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을 찾아오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관심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녀가 가져다 놓은 들꽃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소녀의 방문은 김철수의 하루 일과가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냐고 묻지 않았죠. 그저 소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시 소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뭐니? 김철수가 물었어요. 소녀는 책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책이었죠. 소녀는 김철수 옆에 앉아 책장을 하나씩 넘겨가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해와 달이 함께 하늘에 떠 있는 그림, 바다와 산이 만나는 풍경, 작은 마을의 모습들. 김철수는 소녀와 함께 그림책을 보며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는 왜 말을 하지 않니? 김철수가 문득 물었어요. 소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는 듯 했지만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미소를 지었죠. 김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김철수는 아침부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암이 더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가며 그를 살폈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오늘은 그 아이도 못 볼 것 같구나. 김철수는 잠결에 그런 생각을 했죠. 3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김철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소녀의 모습을 알아봤어요. 소녀는 평소와 달리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철수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더니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간호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소녀가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알린 모양이었죠. 김철수 할아버지, 열이 더 올라가셨네요. 해열제를 추가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가져온 작은 손수건으로 김철수의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시원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김철수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김철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소녀를 향한 감사의 말이 나왔습니다. 소녀는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김철수는 이상하게도 딸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문득 가슴이 아려왔어요.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살짝 열리는 듯 했죠. 열이 좀 내리고 김철수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 소녀는 다시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김철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그날 밤 김철수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공원에서 놀던 기억이었어요. 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문득 꿈속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보고 싶었어요? 김철수는 꿈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 홀로 누워 있었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오늘따라 왠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밖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구름이 낀 듯 무거웠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소녀가 올 시간이 다가오자 김철수는 평소보다 더 자주 시계를 확인했어요. 3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녀는 오늘도 들꽃 한 송이를 들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녀는 꽃을 내려놓고 작은 봉투 하나를 김철수에게 건넸어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잠깐만 어디 가니? 김철수가 불렀지만 소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흰색 봉투 위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할아버지께라고 쓰여 있었어요.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김철수의 시선이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에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가빠지며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죠. 이럴 수가. 설마.
김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분노했던 날, 끝내 너 따위는 내 자식 아니다라고 외쳤던 순간, 그리고 그 후로 어떤 연락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긴 세월.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철수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급하게 눌렀어요. 숨이 가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김철수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매일 오는 그 소녀가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제발. 간호사는 김철수의 상태를 살핀 후 진정제를 놓아주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먼저 진정하셔야 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철수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에 힘이 빠지고 악화된 상태로도 그는 그 글씨를 하나하나 새기듯 읽었어요. 소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는 자신의 외손녀였습니다. 20년 동안 만나지 못한 딸의 아이. 김철수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침대에 웅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에 대해 알아보셨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봤어요. 그 아이는 수민이라고 해요.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12살 소녀예요. 그리고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 그 아이의 어머니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뇌종양이었대요. 그분이 할아버지의 따님이셨나 봐요. 김철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죽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에게 전하라는 메모를 남기셨대요. 그 내용이 궁금하세요? 김철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해주시오. 그가 간신히 말했죠. 간호사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메모예요. 혹시라도 아버지를 만나거든 꼭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통한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렸어요. 20년 동안 딸을 미워했고 버렸고 잊으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다니. 김철수는 참을 수 없는 비통함에 몸을 떨었어요. 그런데 수민이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온 거죠? 김철수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수민이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이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사진도요. 아이는 시설에서 지내다가 우연히 병원 봉사 왔던 선생님을 통해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몰래 찾아오기 시작했나 봐요. 김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음에 몸을 맡길 뿐이었어요. 그의 몸은 죄책감과 후회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간호사는 김철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김철수는 눈물로 시간을 보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고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자식을 버릴 수 있었는지, 모든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영 딸에게 사과할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오후가 되자 김철수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간호사님, 오늘 그 아이, 수민이가 오면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3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가 평소와 같이 들꽃을 들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김철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수민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수민아.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수민이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수민이가 처음으로 김철수에게 말을 건넸어요. 작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철수는 수민이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주셨단다. 정말 내 손녀였구나. 수민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게 되면 절대 화내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항상 할아버지를 사랑했다고요.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민이에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리 온. 할아버지가 안아봐도 될까? 수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철수는 수민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반복했어요. 수민이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내 엄마, 내 딸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김철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고개를 들어 김철수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화가 나셨을 뿐 나쁜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거라고. 김철수는 수민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그는 가슴이 저며오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내 곁에 있어줄게. 절대 떠나지 않을게. 수민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엄마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미소 짓고 있는 그의 딸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모습이었어요. 단지 더 성숙해진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수민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녀의 모습이었어요. 김철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뒤에 엄마가 쓰신 글도 있어요. 수민이가 말했어요. 김철수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딸이 남긴 마지막 글이 있었죠. 아버지, 언젠가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행복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철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민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병실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김철수는 수민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지금 어디서 지내니? 수민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요. 김철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제 고아원 같은 곳에 가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가 있잖니.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수민이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요? 제가 할아버지랑 살 수 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나가면. 아니,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살 거야. 하지만 그의 몸 상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어요. 김철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말기 상태라고 했죠. 그럼에도 그는 수민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수민이가 돌아간 후 김철수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손녀에 대해 제가 만약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아이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김철수가 물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날 밤 김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딸을 만났어요. 딸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민이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용서하세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는 병원 직원들에게 요청했어요. 수민이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도 만났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저금 통장과 집 증서를 수민이 앞으로 남겼어요. 오후 3시 수민이는 어김없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들꽃 대신 작은 종이 접기 학을 가져왔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 제가 이렇게 1000개를 접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다 접지 못했는데 이제 할아버지를 위해 접고 있어요. 김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그는 오늘따라 몹시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수민이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김철수는 서툰 손놀림으로 따라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피곤하세요? 수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줘서 행복하단다. 수민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해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잠시만.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민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지켜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병실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불을 켰을 때 수민이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는 평화롭게 사랑하는 손녀의 손을 잡은 채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들꽃과 수민이가 접은 종이약 그리고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수민이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꼭 웃어요. 엄마랑 같이 할아버지를 기다릴게요.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평소 외롭게 지내던 노인의 장례식에 어린 소녀가 상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수민이는 작은 손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이상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김철수가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법적 절차 덕분에 수민이는 그의 작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의 오랜 친구였던 이웃 노부부가 수민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었어요. 수민이는 더 이상 시설에서 지내지 않고 할아버지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민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는 종종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짧지만 소중했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김철수와 수민이의 짧지만 깊었던 만남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것을요. 김철수와 수민이는 단 몇 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20년의 공백을 메우고 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이 길수록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언제라도 마음을 열면 용서와 사랑은 찾아온다는 진리를 말이죠. 어딘가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고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